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26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꼼수당, 민주당은 180석을 무기로 열심히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결국은 재의결 실패로 자동 폐기되고 있습니다. 법 같지도 않는 법이죠. 민생을 말하는 그 입 부럽지 않나 물어보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남은 3년 임기 동안 무한 반복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아주 후지게 정치판을 완벽한 코미디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웃기는 짜장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요, 25일날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되자 정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병의 죽음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드는데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 제보자라고 자처했던 그 김규현 변호사 빨간 티셔츠 입고 나와서 박정훈 대령의 전 대령의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라이브 방송에서 또 재팟을 터뜨렸습니다. 40분 정도 안 되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만 860만 원을 걷어들였죠.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이 각각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요, 한동훈이 제시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특검법 제2법에 나서는 동시에 별도로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 특검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범야권이 지금 프레임 잡고 이제 외쳐대는 워딩을 보면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진실을 밝혀드리겠다.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국 혁신당까지 들러붙어서 이것은 확실한 탄핵 사유다 라면서 확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조국도 이재명도 이준석까지 깜빵갈 놈이죠. 순서만 다를 뿐. 그러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압박수위도 꽤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민심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서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민심이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 24일이죠. 장해찬 전 최고위가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 발의, 재발의, 제3자 방식이든 뭐든 못한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알 것이다 라면서 받는 순간 최상병 특검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동훈 특검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이 사실상 한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장해찬이 한동훈의 댓글팀, 사설 여론팀이죠. 사설 여론팀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 앞으로의 행보는 협치고 잘 이끌어달라,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그러나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특검이니까 제대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충실하게 답하겠다 라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고소왕이었던 한동훈이 본인을 고소하지 못했던 이유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판단하시기 바란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수렴을 얘기한 것을 두고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는 한 발을 뺐구나, 후퇴하는 의미라면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잡아줬는데요. 제3자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한 한동훈이 본인이 말한 게 있는데 쉽게 접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말을 한 것이다. 사실 정치인이 원칙과 소신은 지켜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 줄도 알고, 그리고 꼭 이겨야 되는 판에서는
직을 걸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소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을 봤을 때 후퇴를 할 것이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왜냐? 한동훈 특검과 한몸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민주당의 뭐 억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상병의 특검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이건 민주당의 억지다라고 퉁치기에는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압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이냐면, 한동훈이 제3자가 이 특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발의법에 대해서도 열어두겠다. 그러면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의 말은 한동훈 특검 또한 민주당이 발의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발의할 수 있게끔 한동훈 특검법도 진행하겠다. 그러면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선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에 대해서는 받겠다. 내 이름 걸려있으니까 안 받겠다. 이거 자체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본인의 특검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전에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 본인에게 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용으로 나머지 특검까지 끝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정치를 조금 한동훈보다 오래 했던 또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던 상황에서 한동훈에게 약간 경고의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한 제시라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이 그동안 쌓아왔던 뭐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에 반응하는, 민심에 반응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한동훈의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한동훈도 그 검증의 칼날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 없을 겁니다. 제가 깊이는 아니고 한동훈의 특검법 발의 중에 한동훈 딸의 입시에 관련된 부분 살짝만 읊어봐도 굉장히 의혹이 있다라는 것,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35일 만에 사퇴를 했죠. 그만큼 그 10배 이상의 데미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한동훈이 뭐 최상병 특검을 제3자로 뭐 발의하면서 통과를 시키라, 그래서 나온 득표율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그리고 민심이 뽑아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사위 때 그동안에 싸워오던 그 파이터 한동훈을 다시 보고 싶기 때문에 민주당을 상대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취합한 결과가 이런 부분이다 라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내세웠던 걸 살짝 무르는 것도 뭐 한동훈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 특검법,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뭐 변심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뭐 요리조리 온갖 말장난과 법기술을 부려왔던 한동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말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대 기간 동안에 본인을 수개월 동안 지켜왔던 환경구 유튜버가 난투구 폭행 사건이 있자 인터뷰에서 그분 유튜버 아니셨던가요? 한동훈 지지자라고 말하긴 어렵고요 라고 말을 했죠. 아무튼 뭐 이런 부분만 봐도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을 손쉽게 뒤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이 지금 제3자 특검 논의 더 이상 뭐 이어나갈 실익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인가라고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말을 바꿨다. 당대표가 되면 법안을 발의하겠다 하더니 한 달 만에 뒤로 물러섰다. 측근들은 법안 발의를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의 강경 기류를 감안해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던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잡았는데요. 지금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그 3자 발의 이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습습습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상병 특검법 발의, 발의가 이 방식이고 네 방식이고 네 방식이고 떠나서 결론은 윤석열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열차에 얹어 탄 거다. 숟가락 얹은 거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했었는데요. 말도 안 맞는 한동훈의 말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민심을 거르지 않는 길이다. 지금 민심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발의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살리고 국민의 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캬소리를 했었죠. 근데 당선이 되자 혼도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 완벽히 다르죠. 한동훈이 취임 첫날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 한 분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가 붙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담아서 누군가가 입법을 발의해 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면서 발을 살짝 뺀 부분이 있죠. 그러나 내 뜻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한번 이제 가오는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가 흐릿해졌죠. 한동훈 특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최측근 장동혁 판사 출신이죠. 제3자 특검 논의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3자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자체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5일이죠.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이 부결된다면 다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라고 한다면서 한동훈의 발뺌에 밑밥을 깔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25일날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반란표가 나오긴 했죠. 3표가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1표는 부라는 그냥 한글 적으면 되는데 한문으로 잘못 적는 바람에 무효표 처리가 됐었는데요. 이 장동혁이 한 측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지 최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나온 게 아니다. 이야기가 되셨죠. 민주당이 이제 네 탓이야.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런 말을 한 거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다시 또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원내를 의식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범야권에서는 다르게 전열을 대비를 하고 있죠. 최상병 특검법 발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기관에 넘겨졌었죠. 누구와 친한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선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에 민주당이 잡고 있는 수사 외압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많이 알게 되실 건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바뀐 군대 법원법을 이 박정훈 대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을 했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수사를 조사는 할 수 있으나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고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날 것으로 가지고 와서 다다시 하자 했던 부분에 본인의 생각으로 뭐 VIP의 경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자체 해석을 한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요, 박정훈이 애초 처음에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고했을 때 그 이후에 뭐 여기서 빼거나 불태워버렸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사를 한 상황에서 더 보태서 넣었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수근 일병이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혼자만 떠내려간 게 아니고 2명이 같이 떠내려간 상황에서 물에 몸을 던져서 그 2명을 구했던 사람까지도 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있다라고 보낸 부분,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어디서 오더를 받은 것인지 스페셜 오더를 받은 것인지 일주일 만에 급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싹 없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 경로, VIP 경로설, 그다음에 수사 외압, 구명 로비 뭐 이런 식의 강한 워딩들, 자극적인 워딩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요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것에 대해서, 의혹 해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조금 서포트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한동훈의 변심 자체는 원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원내의 인사들과 각을 진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측관들이 다 초선 의원이고 아직 그 당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죠. 아직 원내에서 한동훈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상황에서 약간의 견제보다는 이제 화합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좀 버리고 각을 덜 세우는 거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똘똘 뭉치자, 초반에 이제 민심과 당심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 이렇게 말을 획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저버린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한동훈이 중심이 있네,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꼽히고 있지만 이런 약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분명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죠. 지금 현재 한동훈의 당대표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을 싸고 있던 친중 세력과 좌파를 등에 업은 세력들이 한동훈 당대표가 된 이후에 또 입을 털기 시작했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발언했던 그 가볍고 거친 입, 그 입이 또 터졌습니다. 본인을 직접 선대위원장으로 제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입각 이런 비슷한 말씀도 했다. 지금 이 좌파 김경률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셔서 본인을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대위원장의 한동훈이었죠. 한동훈과 김경률이 같은 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위죠. 인요한 의원은 김경률을 혁신위원으로 영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비대위원 시절 비대위원으로 오라고 했다. 이건 뭡니까? 국민의힘에 똥칠하는 겁니까? 뭡니까? 삶의 궤적 자체가 보수가 아닌 사람이 보수 정당의 지도부에서 사방팔방에서 김경률을 원했다. 본인은 뭐 진중권 교수와 함께 뭐 색깔론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빨간 사람 아닙니까? 좌파에서 지금 우파로 전향했습니까? 세금을 빨대 꽂고 권력에 줄 서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좌파들 아닙니까? 이런 좌파들이 현재 정부의 대통령을 입에 걸치고 있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급 네거티브 전쟁이었고 지금까지 보고 듣지도 못한 추잡한 선거판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중심에 김경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를 싸고 있는 이 친중 세력과 빨간 좌파 인물들 진중권, 김경률 함께 가는 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